안녕하세요. 영어 단기학교 토플 라이팅 강사 최종훈입니다. 오늘은요, 제목 그대로 토플 라이팅 섹션에서, 특히 제가 라이팅 강사니까 토플 라이팅 섹션에서 고득점 받는 그 비법,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또 고득점이라든지 아니면 토플 라이팅 점수를 받기 위한 강의를 보셔야 되냐면, 일단 이미 타 학원에서 토플 공부를 해보신 분들, 예를 들어서 기본반, 중급반, 이런 정도의 레벨 있죠? 그런 공부 해보신 분들, 굉장히 고득점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영어 익숙해, 뭘 통해서 타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토익에서 한 800점, 또는 7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셨거나, 탭스에서도 역시 한 7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토플을 완전히 기초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기본반, 또는 바로 고득점반, 너무 영어 성적이 좋을 경우에, 그러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고득점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냥 시험 봤어요.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있어서 그냥 시험 봤는데 이미 한 토플 총점이, 라이팅 점수 말고요. 총점이 한 75에서 이미 80점 이상을 이미 받았다. 70에서 한 80점 이상 받았다. 이런 분들도 그냥 바로 고득점 준비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토플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혼자 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많이 토플 공부를 하죠. 그렇죠? 토플 공부할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야, 토플은 스킬이 중요해. 또는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주는 템플릿이 중요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토플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에 두 문제를 보는데 하나는 20분 동안 시험 보고 하나는 30분 동안 시험 봐요. 20분 동안 시험 보는 것은 서머리, 요약하는 거, 통합형. 그 다음 30분 동안 시험 보는 것은 독립형, 에세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20분, 30분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본인의 영어 실력 갖고 한 방에 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요령이 필요한 거죠. 스킬. 그 다음에 강사가 제공하는 공식, 템플릿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양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믿어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템플릿이나 스킬 같은 경우에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시험 자체. 주제가 다양한데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제공하는 스킬이라든지 템플릿이 중요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만능 에세이 이런 거 만들어갖고 다른 주제에 막 응용하게끔 만들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어떤 방법도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 중에 라이팅을 혼자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끔씩. 그냥 책 보고 공부하면 되겠지. 미안하지만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죠. 하지만 매우 낮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공부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에 나와 있는 스킬하고 템플릿 갖고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문제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미 출판된 지 1년, 2년, 3년, 4년 된 교재 갖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강사한테 제공받은 템플릿이나 스킬, 즉 바로바로 바뀌는 걸 반영해서 얘기해주는 사람한테 듣는 수업이 더 중요한 거지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강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토플 공부했어요. 저도 토플 공부해서 토플 강사가 된 거지 제가 토플 강사로 태어났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경험을 해봤고 또 제 학생들을 비춰봤을 때 절대 혼자 공부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킬과 템플릿은 중요하다. 다음 고득점을 받기 위한 기준, 그러니까 고득점이 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라이팅 보통 27점 이상 받으면 고득점이에요. 이미 이 동영상 봤는데 27점 받았다. 그럼 훌륭하신 겁니다. 27점 이상 받는 걸 고득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27에서 한 30점까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 27점 이상을 받는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근데 이제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지만 그냥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아주 기초 실력밖에 없다. 기초 실력밖에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토플 공부를 좀 했다. 또는 다른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이런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됐나요? 한 달에서 2달. 위에 건 개월 쓰고 밑에 건 달 썼네요. 네. 어쨌거나 3개월에서 4개월, 3달에서 4달 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긴 시간 걸리지 않아요. 특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두 달이면 이미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보면 라이팅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립니다.
진짜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다른 섹션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라이팅은 요행은 없어요. 나 운 좋게 점수 잘 나왔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건 그게 바로 자신의 실력인 거고, 점수가 못 나왔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그게 자신의 또 실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한 달 또는 2달 정도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오늘 제가 공부법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공부법 얘기 좀 할게요. 고득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법 첫 번째는 당연히 강사가 제공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글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글 썼을 경우에 망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항상 2갈씩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 요즘 힘들어. 힘들고 우리 가족도 요즘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 되게 우울하고 그래. 그러니까 나 돈 좀 꿔줘. 그러니까 돈 꿔달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죠. 이유를 다 얘기한 다음에.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야, 돈 꿔줘. 왜냐하면 그러면서 설명을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겸손하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뒤에다가 자신의 주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즉 2갈식으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미괄식을 섞어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수 나올 수 없으므로 항상 2갈식으로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공식을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글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습니다.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위한 그런 템플릿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독립형과 통합형을 따로 말씀드리면 통합형에서 좋은 점수 받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의외로 노트 테이킹 잘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노트 테이킹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노트 테이킹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왜 대충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핑계가 이거야, 대부분이. 선생님, 노트 테이킹 하느라고 리스닝의 중요한 내용을 잘 못 들었어요. 그거 정말 핑계예요. 연습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트 테이킹 할 때 리스닝이 약하니까 제대로 노트 테이킹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노트 테이킹의 연습도 부족한 거고. 그래서 연습 좀 더 하고 리스닝 좀 강화되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을 잘해야 통합형의 스페시픽한 스픽을 잡아낼 수 있어요. 통합형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큰 덩어리는 잡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상을 다 놓쳐요. 왜? 노트 테이킹 안 해서. 그리고 자기가 놓친지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점수 받고 나서 선생님 억울해요. 재채점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채점하면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미안하지만 안 나와요. 그딴 식으로 하면. 노트 테이킹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노트 테이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노트 테이킹도 나름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 잘하면 리스닝을 좀 못하더라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그 비법도 있어요.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독립형 갑니다.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 연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브레인스토밍 연습. 주제별로. 주제가 토플 주제가 한 200개가 넘어요. 300개 가까이 있는데 이 주제들을 일일이 또는 캐러고리별로 좀 정리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제공해요. 주제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연습도 많이 시키지만 어쨌거나 공부하실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한국식으로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거 빨리 안 고치면 항상 점수는 20점대 초반에 머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죠. 그냥 가볍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해볼까요? 오케이. 여행 가는 게 좋을까요?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행 가는 게 좋을까요?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행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여행 가는 게 왜 좋은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라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그 쉽지 않다는 거지. 또 그걸 설명해보라고.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추상적으로 아이디어는 망해요. 영어로 영작할 때는 반드시 직관적으로 쓰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미국 애들이 알아들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여행 가면 뭐가 좋아요? 여행 가면 스트레스 풀어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공연도 보고 아니면 프레시 에어도 즐기고 또는 무슨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나 자신을 되돌아봐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또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우는 게 좋을까요? 도시에서 키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도시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왜 도시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에는 학원이 많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이거 채점하는 사람이 누구야?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한테 학원 백날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 학원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학원을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영어로도 학원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미국 애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런 문화 백날 써봤자 와닿는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내는 연습, 그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강사에게 점검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좋은 표현 또는 단어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 좋은 표현, 단어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득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자꾸 저는 점수가 멈춰 있어요. 오르질 않아요. 항상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수가 한 20점대 초반인 사람, 20에서 2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첫 번째, 아이디어가 잘못됐을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이디어가 별로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표현 자체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유치한 표현. 영어식 표현이 되는데 약간 한국식 표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스트레스 풀어요. 그럼 we can relieve stress 이렇게 막 써요. 그거 we can relieve stress, I can relieve stress 이런 표현 영어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Something helps to relieve stress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무언가가 스트레스 풀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게 정식 표현인데 맨날 we can relieve stress 뭐 이런 거 쓰는 거지. 그렇게 유치한 표현 쓰는 사람들은 점수 받기가 힘들어요. 항상 멈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점대 초반에 머무는 사람들 특징 하나가 문법이 되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맨날 비슷한 문법만 쓰는 거죠. 좀 유치하게. 맨날 make 쓰고, 맨날 뭐 can 동사 원형 막 이런 것만 쓰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라든지 표현, 문법,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 글의 구조가 좀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하게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강사의 구조 잘 따라오게끔 요런 네 가지만 잡아주시면 20점, 22점인 사람들 한 번에 5, 6점이 확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기 점수가 한 25에서 27점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왜 25에서 27점에 멈출까요? 이런 사람들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아이디어나 구조가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아이디어나 구조는 괜찮은데 표현 자체가 좀 다양하지가 않아. 표현 자체가 다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도치라든지 또는 뭐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급스러운 어떤 표현이라든지 문법을 좀 써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단순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7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법도 살짝 포함할게요. 또는 문법 실수가 조금 많아. 잘 쓰긴 잘 썼는데 문법 실수라든지 스펠링 에러가 많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25에서 27에 멈추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잘 잡아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디어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표현이라든지 문법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하실 때, 라이팅 공부하실 때 자기가 작은 실수, 특히 뭐 문법이라든지 스펠링 에러 이런 거 했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거 정리해 놓으세요. 귀찮더라도 꼭 오답 노트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답 노트 만들어서요. 내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시험 전에 그 부분만은 틀리지 말자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라이팅 점수 고득점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본 강의 때 제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0단기 토플 라이팅 강사 최종훈이었습니다.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팅에서. 감사합니다.